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요,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래희망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학생은 항공정비사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자,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신 주요교과 평균은 4.03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볼게요. 2018년 3월 모의고사 국수탐 평균 2.83 등급입니다. 자, 자율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으로는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살펴볼게요. 자, 봉사활동은 총 56시간, 독서는 총 38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볼게요. 프라 모델반과 항공우주반 등에서 활동했고요. 마지막으로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상 경력은 총 5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인하대 기계공학과였네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정비사의 꿈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항공정비사를 꿈꾸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의 장래희망은 딱히 그런 영화 같은 계기는 없고 그냥 멋있어 보이는 항공공학에 관심이 가서 계속 그 분야에 대해 탐색하고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알아봤는데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진로로 쭉 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맞는 걸 찾기도 힘든데 우리 친구는 또 그걸 찾으셨군요. 자,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 주요교과 내신 평균이 4등급 초반대고요. 자, 과연 희망대학인 인하대 기계공학과 진학이 가능할지 우리 김형준 선생님, 우리 친구의 내신 모의고사 성적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예, 역시 이제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제 국어가 4.25 등급이고요. 수학 3.86 등급, 영어 4.17 등급, 과학 3.9 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4.03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5등급, 또 4등급으로 등락이 있었고 수학은 4등급에서 4.17 등급, 3.33 등급으로 등락이 있었습니다.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 또 5등급으로 역시 등락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니까 국어는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7등급, 지구과학원 2등급, 물리원 5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2.83 등급입니다. 지난 11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 수학은 2등급, 영어는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네. 자, 선생님, 우리 친구가 상담 신청서에 적은 희망대학이 좀 많더라고요. 네네. 그중에 어떤 대학들이 진학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예, 이제 분석 자료, 우리 학생한테 가는 분석 자료에는 희망하는 대학교를 제가 다 이제 성적 자료를 넣어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일단 희망대학 입학처를 통해 공개된 이제 주요 대학교의 2017학년도 수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인하대 기계공학과의 인하 미래인재 전형의 합격자 평균을 보면 2.17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합격생의 그 합격자 평균은 최저 컷은 6.61 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숭실대 기계공학과의 SSU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3.08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국대 기계공학과의 KU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2.3 등급이고 최저는 2.7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2.19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 통계 자료를 이제 보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의 그 내신 성적이 보통 2등급에서 3등급대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이 몇 등급이냐로 이제 합격 여부가 사실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그 주요 교과 내신이 한 4등급 초반임을 좀 감안을 해보면은 성적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종합 전형이 이제 전체 교과를 정성 평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사회 교과가 이제 6등급대에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좀 충실도 면에서 조금 긍정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다 자연계열 학생이고 그 자연계열 학생으로서 수학이나 과학교과의 그 등급이 조금 향상된 거,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4등급 수준에서 3.33등급까지 향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과학교과에서 3등급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 학기별로 이제 좀 등락이 있었고 이제 4등급 때에서 이제 교과 성적이 정체되어 있는데 3학년 때는 반드시 최소한 그 3등급 중반까지 그 성적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좀 노력을 하신다면은 아마 3등급 때 성적도 진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3학년 1학기 때는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또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친구가 올해 어떻게 내신 관리를 하면 또 성적이 오를 수 있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목표가 이제 최대한의 성적 향상 이런 걸 목표로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학년 1학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성적 향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학업 역량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뭔가를 써보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등을 써보기 위해서는 성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교과 모두 성적이 향상돼야 되는 건 당연한데 특히 우리 학생이 이제 기계공학이나 또 항공 관련 분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희망대학의 수준을 좀 감안해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그 시험 준비를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험 계획도 좀 꼼꼼하게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과목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수학 교과의 성적이 계속 향상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과학 교과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내용 정리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능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혹시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한테 저도 이제 궁금한 점이 좀 하나 있는데요. 학생 듣고 있죠? 네. 네, 이제 우리 학생 그 입시 상담서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네. 희망 전공을 고려해서 물리2하고 화학2를 공부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정규 교과로 배우는 과목인지, 아니면 그 전공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정규 교과 과목으로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시험도 보는 그런 과목이에요. 이제 지금 학생이 이제 정규 교과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실제 모의고사를 선택한 과목을 보면은 물리2하고 화학2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대비하는 것과 수능 준비를 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희망학과를 고려해서 과학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원하는 성적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선생님,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정시 경쟁력 어떨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그 희망대학 입학처를 통해 공개된 2017학년도 정시 결과를 살펴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인하대 기계공학과의 경우에는 합격자 100분위 평균을 보면은 89.79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최저 합격생은 87.88로 나와 있고요. 숭실대 기계공학과의 경우는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83.6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국대 기계공학과는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88.5,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는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87.8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대 기계공학과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79.3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인천대를 제외하고 합격생들 대부분이 100분위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5 전후에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하대나 건국대 등 일부 대학 등록자의 그 성적이 이게 전체 학생의 평균이 아니라 80% 선에 있는 100분위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모집군이라든가 또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성적은 참고 자료일 뿐이지 절대적인 절대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적 자료를 확인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시가 수능 점수로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4개 영역의 통계 자료가 지금 평균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합산 점수를 했을 경우에는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 학생이 3월에 모의고사 그 100분위 평균이 81.76이 나옵니다. 국수탐. 근데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수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도 희망대학에 비교해 보면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1, 2학년 때 성적과 비교를 해보면 좀 향상이 많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 추이를 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서 성적이 향상이 되면은 정시 도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수능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 우리 상담 학생도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궁금증인데요. 공학 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3학년 과학 과목으로 물리 2를 선택하면 대학에서 더 높게 평가를 해주나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아마 자연계 학생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궁금증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정영 선생님,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죠. 예. 학생들이 그 학교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수학 성적이 좋으면 더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교수님이라고 한다면 수학 교육과에 올 친구가 당연히 수학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당연히 전공적 합성을 고려해가지고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계열 또는 뭐 전공과 관련된 교과라든가 또는 비교과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다 합니다. 기계공학과처럼 이렇게 공학계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과목은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수학하고 또는 물리, 특히 과학. 그리고 과학 중에서도 물리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아까 그 대답을 해준 건데 고등학교 자기 현재 다니고 있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물리 2를 이미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넣었다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리 2를 신청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 좋고요. 물리 2 교과를 선택한 학생이 만약에 적다. 그래서 등급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진로에 대한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그런 진로에 대한 도전 정신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판단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물리 2라는 그런 과목이 신청 학생이 적어서 성적이 좀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대학에서는 이제 교과목 성적을 반영할 때 이제 정량 평가를 하지 않고요. 대신 정량 평가 대신에 어떤 정성적 평가를 같이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자료가 뭐냐면 이제 원점수도 같이 보고 그리고 표준점수라든가 또는 평균 그리고 이수자 수가 몇 명이냐 그것까지 같이 다 이제 두루두루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충분히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그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성적은 떨어져도 선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계열과 전공을 이렇게 먼저 고려해가지고 교과목을 좀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자신의 지원 계열과 그리고 전공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과목이라면 선택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학생부의 강점과 양점 그리고 선생님이 바라본 학생부의 강점과 약점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수학, 과학 성적 추이가 향상된 점, 진로 탐색과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2, 3학년 때 수학과학 진로에 관한 활동을 한 것을 꼽았고요. 자, 선생님께서 본 강점은 전공 관련 독서 활동, 항공 우주반 동아리 활동, 2학년 과학교과의 세특, 과학과 관련의 다양한 활동을 꼽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입니다. 진로와 상관없는 봉사활동, 빈약한 수상 실적, 그리고 부족한 1학년 비교과 활동 뽑았고요. 자, 선생님께서는요. 부족한 학업 역량과 학생 특성이 드러나지 않은 1학년 비교과 활동들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본 학생부와 또 선생님의 평가가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자, 박성준 선생님. 우리 학생의 학생부 강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 물리와 수학 교과 관련의 어떤 독서 활동, 전공 관련 독서 활동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았고요. 항공 우주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전공 적합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잘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 과학 교과 관련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기재가 나름 잘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 관련된 또 다양한 활동, 전공 독서 발표라든지 심화 실험반, 소논문 작성 등의 활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강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약점과 또 보완책까지 한꺼번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교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비교과지만은 일단 학업 역량이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뛰어나지는 않고요. 학생의 전체적인 학업 역량을 뒷받칠 만한 비교과적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1학년 때 물론 이과 학생이긴 한데 1학년 때 이제 특정 과목을 소리해서 성취 수준이 굉장히 낮은 과목들이 눈에 너무 띄었거든요. 1학년 사회가 이제 7등급이었고요.
한문이 9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학교 생활의 어떤 충실도 면에서 굉장히 좀 마이너스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물론 과학이나 수학 교과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모든 교과의 어떤 성적 향상에 좀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과로 좀 범위를 좁혀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1학년 비교과 내용이 그 2학년 때 비해서 굉장히 좀 추상적이었고요. 우리 학생만의 그 개별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그 프라모델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생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떤 시행착오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3학년 그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그 물리 실험이나 그 수학 관련된 동아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상담 신청서에 적어놨는데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이나 구체적 사례들이 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 부분을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전공하고 이제 관련된 그 봉사 활동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진정으로 좀 어려운 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도와온 개인적인 봉사 활동이 없다라는 게 좀 약간 아쉽고요. 수상 같은 경우도 5건이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좀 굉장히 지금 빈약하고요. 과학 관련 수상 실적이 아예 없다라는 게 또 굉장히 좀 단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교내대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상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에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수상 경력이 상당히 지금 빈약하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뭔가요? 수상과 관련해서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미리미리 신경 써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상을 또 받으면 좋겠지만은 혹시나 이제 못 받더라도 그 대회를 어떤 준비했던 과정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우리 친구 학생부도 꼼꼼히 살펴보셨을 텐데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 우리 학생부에서 그 과학 관련된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이제 진로 활동에서 이 부분을 찾아봤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학생의 그 진로 활동 내용 중에 그 소논문을 작성한 내용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학생의 어떤 진로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심층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학생부 이제 기재 내용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논문 작성을 위해서 기울인 어떤 노력이나 시행착오 과정, 그다음에 이 활동이 우리 학생에게 끼친 영향 등을 잘 정리해가지고 자기소개서 2번에 의미 있었던 활동 3가지 중에 하나 정도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는 논술 전형이고요.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는데요. 네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 학생의 경우 국수형과 그 주요교과죠. 교과 평균이 4.03 등급인데요. 그렇지만 지원을 희망하는 계열, 이제 공학 계열인데 공학 계열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 수학과 과학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3.86 등급이고요. 과학은 3.9 등급으로 평균 등급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 지원하는 학과 또는 뭐 계열에서를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학업 능력과 어떤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서로 이렇게 점검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 성적이 매우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 대한 부분, 특히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 그리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어떤 전공 적합성 면에서 공학도답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약간 판단을 해보고요. 따라서 이제 1순위라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논술 전형에서도 이제 학생을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2순위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또는 과학 논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숭실대학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죠. 숭실대학교하고 또 한국항공대도 희망을 하는데 이 두 대학은 논술 전형으로 이제 논술 시험도 함께 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최종 선발하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학을 좀 수능 최저까지 같이 맞춘다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논술 전형이 이제 경쟁률이 높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수능 최저 기준이 충족만 한다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좀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해가지고 논술 전형도 한번 지원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시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이정영 선생님 인하대 기계공학과 인하미래인재 전형, 박성준 선생님 명지대 용인캠퍼스 기계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김형준 선생님 숭실대 기계공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정현 선생님께서 인하대 기계공학과 인하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추천해 주는 대학은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인데요. 인하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하고 면접 평가를 30%해서 최종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는요. 인하대학교에서 발표한 2017학년도 기계공학과 수시 결과 자료를 제가 직접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7학년도에 51명을 모집해서 1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내신 성적은 평균 점수가 2.17등급이었고요. 최저 6.61등까지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 등록률은 따져보니까 54.9%가 등록을 했고요. 추가 합격자 대기번호는 40번까지였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도 우리 학생이 좀 약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두 학과를 좀 같이 살펴보니까요. 항공우주공학과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16명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기계공학과는 49명을 선발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기계공학과 3배 이상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점 특징이 있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수학이라든가 또는 과학교과에서의 성적 향상 그리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좀 본인이 노력했던 부분을 좀 기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3학년 1학기가 남았잖아요. 3학년 1학기 성적에서의 또 향상되는 점을 좀 기대를 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준 선생님께서는 명지대 용인캠퍼스 기계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명지대 용인 캠퍼스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 캠퍼스고요. 제가 이 전형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소 실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현실적인 면에서 좀 접근을 했고요. 일단 전형 방법은 그 1단계가 3배수로 서류 100%고요.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물론 지금 이게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 내신 그 학생부 평균 등급으로 좀 합불 여부를 좀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은 대학에서 공개하는 2017학년도 최종 등록자 학생부 평균 등급이 지금 3.8등급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대학에서 공개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요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던 2018학년도 학생들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학생부 성적이 한 3.85등급 정도인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또 역으로 2.9등급 대인 학생이 또 떨어진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그 교과 성적 자체가 지금 그 학생부 평균,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개하는 그 학생부 성적에 좀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비교과 부분을 이제 보완하지 않으면은 더 좋은 내신을 얻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교과와 비교과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최대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형준 선생님께서는 숭실대 기계공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고 앞서 두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형 방법은 두 학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하는데 이제 합격자 평균을 보면은 3등급 초반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하고 조금 격차는 있지만 합격생의 분포로 봤을 때는 4등급 초반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성적 범위 안에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숭실대 입시 설명에서 이제 그 학생하고 비슷한 성적대
대학생이 합격한 그 사례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진로에 대한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했고 열정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학생부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은 결국 자기소개서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우리 학생이 기계공학과나 또 항공 관련 학과에 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해서 사례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면은 많은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이제 제가 학생부에는 기계공학과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 희망 학과의 경쟁률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과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저한테 이제 학생부랑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하는 게 조금 더 경쟁률을 낮추는 건지 높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답변은 우리 박성준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학생부에는 기계공학과로 준비를 했는데 희망 학과의 경쟁률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 학생부와는 좀 많이 관련이 없지만 이제 좀 다른 과로 경쟁률이 좀 낮은 과로 지원하는 게 저한테 실질적으로 경쟁률을 좀 낮추게 하는 건지. 어떻게 이정현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릴까요? 네네네. 사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거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전공 적합성에 맞춰가지고 보통 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냐 또는 항공이냐 이렇게 두 군데는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사실 나중에 원서 접수를 할 때 경쟁률을 보고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딴판인 그런 그 학과를 지원하게 된다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전공 적합성 면에서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경쟁률이 낮아도. 그래서 네. 비슷한 유사한 학과의 어떤 전공을 두 개를 이렇게 좀 놓고 또 두세 개 놓고 경쟁률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어떤 그 학과에 지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전공이 전혀 다른 그런 학과로 지원하는 것은 결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